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어제에 이어서 이제 충전과 이 1000km를 가는데 걸린 시간, 이 노르웨이에 계신 아주 유명한 유튜버 분이신데 저도 이렇게 자주 보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아주 좋은 자료를 이제 업로드 하셔서 이분 테스트가 정말 귀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모델 S 최신 버전의 레이븐으로 1000km 이제 챌린징을 하셨는데, 이분은 대부분 전기차를 이제 구해 오셔서 1000km를 얼마나 빨리 가냐.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왜 하냐면요, 지금 저희가 계속 배터리라든지 충전 속도, 충전 환경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근데 결국 소비자가 느끼는 거는 먼 거리를 얼마나 빨리 갈 수 있게,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해서 얼마나 불편함 없이 우리가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기술들은 좋다 이겁니다. 근데 결국 소비자는 그거를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느끼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이제 전기차가 맞닥뜨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분이 매번 이렇게 여러 차를 가지고 1000km 챌린징을 하시는데, 최근 데이터가 이제 거의 내연기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 분석과 어제 제가 이제 편집으로 사실은 잘라버렸는데, 너무 테슬라의 어떤 슈퍼차저를 제가 계속 극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중립적인 자세를 위해서 그걸 좀 컷했지만 결국 지난 영상에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잘라버린 부분을 하필 그걸 정확히 달아주셔서 그것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첫 번째 1등은 이분이 1000km를 가시는데, 1등은 기아 시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건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중 주행거리가 굉장히 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했을 때 얼마나 걸렸냐는 거죠. 이게 기준이 1000km를 가는데 이분의 기준이 1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을 뚫으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충전 시간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합적인 상황이 다 복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남겨놓으신 노트가.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정말 자세합니다. 보고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날짜는 당연하고 그때 당시 온도라든지 심지어는 그때 도로 사정에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레퍼런스 모델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는 지금 상위권의 전부 테슬라 모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10시간 벽을 깨면서 제가 이 영상을 상세히 봤는데, 역시 CCS 타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테슬라 슈퍼차저만 이용한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유럽은 포트가 다 강제로 통일되어 있다고요. 이 아이오니티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오버히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추정되는 것들이 터져서 중간에 충전에 있어서 이 속도가 좀 많이 감속된 경우를 한번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록된 시간들은 그런 것까지, 우리의 어떤 예외적인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도 지금 레이븐 업데이트가 된, 그러니까 여기서 주행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주행거리와 충전까지 했을 때 이번에 10시간 벽을 깨셨고요. 그나마 이제 견딜 수 있는 게 아우디 이트론인데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보시면 테슬라 모델들은, 상위권에 지금 기록된 모델들은 아직 V3 슈퍼차저가 풀리 업데이트가 안 됐고, 길이 이제 젖었다든지 이런 악조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인 조건에서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 지금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조이라든지 다른 이런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래 기록들을 보면 현재 지금 판매량이 높은 차들이죠. 시간을 보십시오. 같이 1000km를 가는데 이미 테슬라는 지금 10시간 아래쪽으로 이제 끊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14시간,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1000km를 갔을 때 거의 5시간 정도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좀 완성도가 있는 전기차는, 물론 100% 완성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유일하게 이제 테슬라의 단점은 이제 단차나 이런 것들이죠. 정말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로서의 완성도는 상당한 이제 갭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요. 그리고 이분 이제 유튜브의 댓글들을 보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분이 굉장히 제한 속도를 잘 지키면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아우토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속력을 낼 수 있다든지,
지금 V3 슈퍼차저 250kW가 다 커버된 에리어라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인데, 저도 이 테스트를 좀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동북부 북쪽에는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서 사실상 이제 여행을 가도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마음 때문에 지금 줄을 벗어나고 있진 않은데, 저도 이렇게 1000km, 1500km를 진짜 몇 시간에 주파하는지 저 역시도 정말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잘라버린 이 아이다호 내셔널 랩의 이런 충전, 고속 충전이죠. XFC, 이제 Extreme Fast Charging이라는, 저는 이런 논문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그리고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미국 정부의 어떤 충전 규격이라든지 그런 보고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이 충전 편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쪽 면으로 재조명을 해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내셔널 랩 자료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예, 맞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정말 사용성에서도 엄청 생각을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케이블이나 보면은 미국의 독자 규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CCS 대비 굉장히 얇고 케이블도 좀 이렇게 다루기가 쉽습니다. 좀 편한 거죠. 그런 부분이 이런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파운드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파운드가 450g이니까 22.5kg? 한 23kg 정도의 이제 무게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단점이 나오죠. CCS 타입은 사실 350kW 이상을 더 보여줍니다. 규격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CCS 타입의 장점이죠. 앞으로 다가올 더 고속 충전 500kW, 심지어 1000kW까지도 CCS는 대응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빨간 선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CCS나 이런 앞으로 나올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저들이 다 된다지만, 현재 기술력으로 케이블이 결국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겁죠. 테슬라의 단점은 400V 시스템을 했을 때는 여기지만, 사실 테슬라는 엄밀히 지금 480V를 씁니다. 아주 정확히. 그러니까 테슬라는 250kW 이 V3 슈퍼차저를 하기 위해서 거의 맥시멈으로 쥐어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자기의 이제 원가 절감 면도 있지만, 이 지금 무게를, 케이블을 좀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옵티마이즈 되는 거죠. 물론 테슬라도 이거에 대해서 더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른 충전이 나왔을 때 앞으로 V4 슈퍼차저라든지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제 메가차저는 사실상 이제 병렬로 갈 텐데, 세미 트럭을 위한 이런 충전 규격을 위해서 기존의 이 케이블을 두껍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제 리퀴드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있지만, 여기 단점이 잘 나와 있듯이 결국 물로 식힌다는 얘기는 손해가 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덜 효율적이고 가격도 올라가고, 아무리 쿨런트를 이제 넌 컨덕티브한,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걸로 해서 위험도를 줄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위험이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규격을 최대한 테슬라는 이걸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케이블을 그렇게 얇게 만드는지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반론은 요즘 이제 로봇 차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막 하고 있다,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인간이 꽂지 않고 이제 기계가, 로봇이 이제 꽂아주면 CCS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예, 맞습니다. 그런 연구가 실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최고의 옵티마이제이션 했다는 게 결론일 텐데, 사실 현재 최대의 병목 형사는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전 환경을 잘 꾸민다 한들 배터리가 못 받아주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제일 문제고요. 슈퍼차저를 계속 그렇게 무리하게 쓰시면요, 배터리에 무리가 가서, 이건 어느 배터리든지 다 똑같습니다. LG화학이든 지금 테슬라든 간에 대동소이하지, 결국 슈퍼차저에 의존해서 쓰시게 되면은 꽂으셨을 때 최대 출력을 못 받아들입니다. 배터리 디그레데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거 어느 회사나 다 동일합니다. 결국 지난 영상에도 포르쉐 타이칸도 그렇게 350kW라고 자랑하다가 지금 270kW로 줄여놨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과학적으로 참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잘 알려주셨는데, 이분이 그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델 S나 X는 이게 더 빨리 찾아옵니다. 거리가 좀만 그거를 슈퍼차저로만 충전해도 금방 속도 제한에 걸리는데, 모델 3는 역시 나중에 나온 모델답게
거의 10만 마일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사실 모델 3나 모델 Y에서 속도 제한을 느끼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16만 킬로죠, 킬로미터로만. 16만 킬로를 슈퍼차저로만 충전하셔야지 이제 250kW 이제 V3 슈퍼차저를 쓰질 못하죠. 이제 실제 꽂아봐도 이제 100대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지나면 이제 90대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각각 자기가 이 갖고 있는 모델 3의 충전 비율을 해서 지금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DC 패스트 차저를 이만큼 썼고 64% 썼고 그냥 AC로는 36%. 이거 반대로 롱레인지를 갖고 계신 건 이제 뒤집어서 하신 거죠. 쓴 용량은 비슷합니다. 그랬을 시에 배터리 디그레데이션도 다르다는 것을 이분 결과를 100% 뭐 아주 신뢰하기 힘들지만 노력을 하셔서 이런 데이터들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마다 좀 다를 수가 있죠. 약간 편차가 있으니까 배터리 셀에 대한. 그래도 트렌드는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차저에 지금 너무 의존해서 쓰시면 특히 그걸 0부터 100까지 진짜 밀어붙여서 계속 그렇게 과열되게 쓰시면은 워런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좀 짜증나는 면들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용량도 준다라는 점들을 이런 것들을 밝혀내신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셀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전기차를 하셔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헷갈리시면은 결국은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테슬라의 충전 환경은 최고로 옵티마이즈해서 최상의 지금 사용자 경험을 선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